자, 조인 두 번째 내용과 서브 쿼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은 전에 수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정보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흩어져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한 번에 셀렉트 쿼리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조회를 할 때 테이블을 결합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조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조인에 대해서 좀 깊이 원리를 깊이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좀 보면요. 자, 카티전 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인 문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빠진 게 있다면 웨어절입니다. 조인을 하기 위해선 두 개의 테이블에, 아무튼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공통되는 컬럼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같은 경우에만 값을 가져와라 라는 웨어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웨어절이 빠졌어요. 즉 그냥 테이블만 두 개를 연결시킨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16 곱하기 7 해서 112건의 데이터가 의미 없이 연결됩니다. 전이나 컴퓨터공학과, 전이나 멀티미디어과, 전이나 전자공학과, 전이나 기계공학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의미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웨어절을 반드시 써가지고 이걸 이제 카티전 곱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없고요. 이제 여기서 웨어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데이터, 전이나는 101번인데 101번은 컴퓨터공학과다. 이동훈은 201번 학과인데 201번은 전자공학과다. 이동훈 전자공학과. 이런 식으로 웨어절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가져와야 되는데요. 카티전 곱을 통해서 웨어절에서 조건을 지정한 후에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티전 곱은요, 일단 그냥 다 결합한 거고요. 웨어절을 잘못 설정하면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SQL 명령문의 속도가 매우 저하가 되겠죠.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셀렉트 이렇게 하고 그냥 테이블 이름 두 개 써도 카티전 곱이 되고요. 요즘 나온 요즘도 아니지 어쨌든 지금의 모든 SQL 모든 DBMS에서 쓸 수 있는 표준 SQL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카티전 곱을 이렇게 스튜던트, 크로스 조인, 디파트먼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카티전 곱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외부 조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조인. 자,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select from student professor p 이렇게 해놓고 s 공통되는 컬럼은 학생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에 있는 교수 번호입니다. 학생마다 교수 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이라 교수 이름.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런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가 없는 학생이나 혹은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만. 자, 예를 들어서 학생부터 확인해 보죠. 자, 보시면은 전인아나 황보용, 박미경, 한아리, 박동진 이런 사람들은 지도교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교수 컬럼의 값이 널이에요. 예,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옵니다.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프로페서 어떤 컬럼인지 모르니까 지도 학생이 없는지는 여기는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방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도 교수가 없는 학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이제 외부 조인입니다. 이렇게 널 값이 들어있는 이 조건으로 인해서 두 개 다 값이 있는 경우에만 조인을 시키는데, 말 그대로 이 프로프 넘버에 널 값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외부 조인을 쓰면 됩니다. 자, 지도 교수가 없는 학생들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 교수가 없다. 이럴 때는요, 여기 없는 쪽에 플러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 교수가 없는 거잖아요. 학생은 있는데 교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교수 쪽에 플러스를 붙여주면은,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지도 교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 학생이 없어. 학생이 비어 있다는 거겠죠? 어디가 이런가? 프로프 넘버. 자, 실행해보면 교수인데 지도 학생이 없어요. 이 세 사람은 지도 학생이 없습니다. 즉, 학생 테이블에서 이들 교수를 번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학생 테이블에서 없는 경우에는 그쪽에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그 도서 테이블 있잖아요. 북, 커스터머, 오더스. 여기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렉트 from 커스터머 C, 오더스 O 이렇게 해놓고, 공통되는 컬럼은 커스터머 아이디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요, 내가 뭘 잘못 썼을까? 어디가 오탈까요? 커스터머 C, 오더스 O. 왜요? C 커스터 아이디, O 커스터 아이디. 오타난 게 없어 보이는데. 아, 이게 컬러별로 잘못 썼네요. 자,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박지성 뭐 이렇게 산 건 알고 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 커스터머 테이블은요, 커스터머 테이블의 데이터 보시면요, 박지성, 김연아, 장미란, 추진수 4명 외에도 한 명의 고객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박세리가입니다. 자, 박세리는 지금 책을 안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나오죠. 나는 우리가 원하는 건 책을 안 샀더라도 여기 명단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문 테이블에서 빈 값이 있는 거잖아요. 오더스 테이블에서 여기다 넣어주면, 자, 박세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까 했던 건데, 자, 여기까지. 자, 이번 경우에 그러면 지도 교수가 없는 학생도 출력하고, 지도 학생도 없는 교수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이런 문법은 없고요. 이렇게 양쪽에 없는 학생, 양쪽엔 널값까지 조인을 통해서 다 출력을 하려면은 그 DBMS의 SQL 기본 표준 문법을 써야 되는데요. 바로 풀 아우터, 대문자를 안 써도 됩니다.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고, 웨어가 아닙니다. 온.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지도 교수가 없는 학생도 나오고 지도 교수가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도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의 기법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셀프 조인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셀프 조인. 이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보시죠. 보시면요. 컴퓨터공학과나 멀티미디어 학과는 컬리지, 즉 이것의 이 데프트 넘버의 일종의 상위 부서. 우리가 보통 뭐 학과가 있고 학과 위에 학부가 있고 학부 위에 뭐 대학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이래요. 근데 100은 여기 보시면 정보미디어 학부입니다. 정보미디어 학부의 상위 부서는 10번 공과대학이래요. 즉 같은 테이블인데 얘네들의 부모는 얘고 얘네 둘의 부모는 또 얘예요.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야, 그러면은 나의 각각의 상위 부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상위 부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부서 테이블이, 학과 테이블이, 컬리지가 이렇게 있어요. 야,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의 상위 부서의 이름은 무엇이냐? 근데 이름을 알 수 없죠. 코드만 나와 있죠.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테이블이지만 이것을 마치 두 개의 테이블인 양 조인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select from 하나의 테이블에서 모든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거를 조인을 해서 마치 두 개인 양 쓰는 겁니다. 디파트먼트 2 D 이렇게 하고요. 왜요? 실제로는 하나의 테이블이지만 두 개의 테이블인 거예요. 컬리지는 D에 데프트 넘버. 자, 그러니까 요 컬리지와 어디 있어요? 이 컬리지와 요 데프트 넘버가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같은 거를 찾는 겁니다. 같은 걸 찾아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C에 데프트 넘버, C에 D 네임, C에 컬리지, D에 D 네임. 자, 이렇게만 하고 한번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정보미디어학부는 컬리지가 10이구나, 공과대학이구나, 멀티미디어 공학과는 정보미디어학부 소속이구나, 기계공학과는 메카트로닉스 학부 소속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내용은 서브컬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조인은요, 내가 원하는 정보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흩어져 있어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조회하기 위한 방법이 조인이었어요. 근데 그 방법 말고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두 개의 테이블에 흩어져 있고 그걸 알려면 두 개의 테이블을 일일이 조회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조인을 쓰는 것처럼 서브쿼리라는 방법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SQL문의 그 결과를 다른 SQL에 넘겨주는 방식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교수 테이블에 전은지라는 사람이랑 직급이 동일한 교수의 이름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단 전은지라는 사람의 직급을 알아야겠죠. 전임 강사래. 그러면은 복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포지션이 전임 강사인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두 명 있네요. 전은지 빼고 한 명 있네요.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에서 메인 쿼리라고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요.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에서 전원지의 포지션 값을 찾은 뒤에 우리가 그 포지션 값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 포지션 값에 맞는 애를 요 밖에 있는 밖에 있는 메인 쿼리의 웨어절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예. 서브 쿼리에서 한번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값이 메인 쿼리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서브 쿼리 사용 안 하면 이렇게 복잡해져요. 두 번 해야 돼요. 서브 쿼리 사용하면은 여기서 검색한 결과를 여기 바깥에 넘겨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한 방에 처리가 되죠. 이건 두 방에 처리가 되지만. 자, 서브 쿼리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니엘형 서브 쿼리라고 해서 이제 용어 확실히 하죠. 이게 메인 쿼리, 이 메인 쿼리, 이게 서브 쿼리예요. 여기에 결국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넘어가는 요 데이터가 한 줄의 데이터일 때를 단일형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보시면요. 유저 아이디가 준 1, 2, 3인 사람의 학년을 찾아요. 뭐 1학년이든지 4학년이든지 둘 중에 넷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한 줄이 나오잖아요. 그 한 줄의 데이터를 여기다 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드가 2다. 그럼 2라는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그레이드는 2 이런 걸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봐도 무방한데 이 값을 얻기 위해서 요 안에 쿼리를 하나 더 쓴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비싼 책값을 골랐어. 여기 있는 테이블에서 가장 비싼 책값을 골랐어요. 35,000원이래네. 즉 이 결과가 35,000원이에요. 즉 웨어 프라이스는 35,000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 결과값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35,000원인 책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일형 서브 쿼리 보셨고요. 자, 다양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거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알겠죠? 수업 시간 했겠지만 101번인 사람의 몸무게를 평균 몸무게를 찾았어. 몇 킬로인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죠. 예를 들어 80이라고 칩시다. 그럼 80보다 작은 애들을 다 검색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이 밑에 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각각의 이 서브 쿼리에서 값을 하나 뽑아내요. 그레이드도 찾고 하이트도 찾아요. 뭐 이게 예를 들어 1, 이게 173 찾아요. 그럼 이건 내부적으로 그레이드는 1, 하이트는 173보다 큰 거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웨어절의 이 바깥에 있는 메인 쿼리에서 웨어절에서 쓸 이 비교값을 찾기 위해서 안에 있는 이 서브 쿼리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 커스타이즈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개 나오겠죠. 여러 개 나오는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고요. 해보시면 이거는 좀 3단계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 어쨌든 복잡할 건 없습니다. 값을 하나씩 바깥으로 넘기는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 미디어인 북 아이디 찾고 그 북 아이디에 해당되는 고객들 아이디 찾고 그거 그대로 넘겨가지고 이름 뽑아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중형 서브 쿼리는 아까 그 메인 쿼리와 메인 쿼리가 있고 서브 쿼리가 있고 값을 넘긴다 그랬잖아요. 이 값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일 때를 다중형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다중형 서브 쿼리. 아까 했던 뭐 인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속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 자, 인 연산자는 아까 해보셨죠? 예, 그 넘어가고요. 인 연산자 여기 좀 헷갈리는데요. 서브 쿼리의 출력 결과와 하나라도 일치하면 참여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제를 보죠. 자, 4학년인 사람들의 키를 찾았어. 여러 개가 나오겠죠. 키가 뭐 176도 나오고 177도 나오고 175도 나왔어요. any는 어떤이란 뜻이죠. 어떤. 예.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즉 여기 나온 결과가 176, 170, 175 중에서 n을 쓰면요, 여기 있는 값 중에 어떤 값이 아무 값이라도 아무 값보다도 큰 거를 다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는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176, 177, 175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작은 175를 기준으로 두면은 당연히 176도 되고 177도 되잖아요. 그쵸? 네. 하나라도 일치하면 돼요. 하나라도 일치하면. 네. 하나라도 일치하는 거. 어쨌든 175보다 크면은 176, 177, 178, 179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값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이하면 가장 작은 거, 여길 기준으로는 가장 작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반대되는 게 오류입니다. 모두 일치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5를 썼어요. 지금 5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여러 값들 중 176, 177, 175 중에서 이 모든 값보다 큰 값보다 여기 나온 모든 값보다 큰 값만 찾으란 얘기예요. 모든 값보다. 여기 나온 모든 값보다 크려면 일단 가장 큰 177보다 커야겠죠. 177보다 크면 당연히 175나 176보다 더 클 테니까.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그지스트는 좀 애매한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런 겁니다. 이그지스트 연산자를 쓰면요, 이 서브 쿼리에서 뭔가 결과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냥 요 위에 있는 게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과가 없어, 서브 쿼리에, 그럼 위에 있는 것도 당연히 없게 나와요. 서브 쿼리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뭔가 결과값이 나오면은 사실 요거 내용 그대로 거의 다 그대로 실행됩니다. 외워 무시하고요. 근데 여기에 결과값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다음 예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실제로 주문을 한 고객의 이름만 나오는 조인문이죠. 요거를 서브 쿼리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뭔가 고객을 한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전부 다 보여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요거는 좀 애매한데요. 그냥 뭐 이런 연산자가 있구나 정도, 그리고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수업 때 열심히 들으면 당연히 더 좋고요. 이건 그냥 복습용 혹은 예습용으로 그냥 기억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만,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라고 만드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짧게 만들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